각각의 물건에 따라서 보상 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원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감가상각이 되어서 건축물의 평가액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구분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건축물의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는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공시지가 기준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작물은 대문, 담장, 석벽, 아스콘 도로 포장 등등 부가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가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이 아닙니다.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결정되는 공식을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곱하기 지역요인 곱하기 개별요인 곱하기 그 밖의 요인 곱하기 해당 토지의 면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에 나와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에서는 전혀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시점 수정이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일과 비교하여 시간이 지난 정도에 따라 지가 상승률 등을 곱해주는 겁니다. 지역 요인은 비교 표준지에 비교해서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개별 요인은 비교 표준지에 대해서 토지의 형상과 도로 전면 조건 등 개별적인 요인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그 밖의 요인은 다른 개발지역의 보상 선례 등을 참고하는 가중치 값입니다.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지구 지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2항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배제 규정으로 인해서 종종 보상금이 많지 않다며 다툼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의 신도시의 경우 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언론이나 주변에서 말하는 소문만 믿고 개발 기대감에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입하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분양 자격도 받지 못하고 보상가격도 매입가격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의 사례를 통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개발이익이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남 교산은 2018년 12월 19일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인 2019년 1월 1일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협의보상을 2021년 10월 6일에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협의보상을 받은 2021년 10월 6일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인 2021년 1월 1일에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2020년 1월 1일에 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2019년 10월 15일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인 2019년 1월 1일에 공시지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협의가 아니라 2022년 11월 6일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보상금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상금을 책정할 때 사용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에 개발이익이 반영되기 전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약 5천만 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만 개의 필지를 용도지역별로 선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하게 됩니다. 화면에 빨간색 부분이 수용되는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비교 표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수용되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교 표준지의 선정 기준입니다. 해당 공익사업 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선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실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예를 들면 수용되는 토지가 밭이면 비교 표준지도 밭, 수용되는 토지가 상업용지면 비교 표준지도 상업용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3번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공법상의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주의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가능하면 지리적 근접해 있을 것 등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합니다. 비교표준지에 공시지가를 통해서만 개발이익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 수정치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2번,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도 해당 공익사업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반영되도록 감정평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근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 또는 인근 다른 지역의 보상평가 사례 등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개발이익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용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지작물, 농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 투자에 있어서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존재가 택지 분양 자격 옵션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주자 택지 우선 공급권, 협의자 택지 우선 공급권, 이러한 우선 공급권들은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저렴하거나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갑 중에 갑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어 이주자 택지 우선 공급권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